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하고 있는 투자의 손실을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언급한 적 있는 영국의 스마트 웹 컴퍼니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제가 판단하기로 메타플래닛과 함께 스트레티지 전략을 가장 잘 따라하는 회사라고 판단하여 몇 달 전부터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의 평균 매수 가격에 비해 현재 대략 30% 정도 가격 하락을 해서 6만 불, 하나로는 8천만 원 정도 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힘을 못 쓴다고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SWC라는 회사의 하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가 채널에서 다루는 주식들 언제 사야 되는지, 지금 사도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주가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려고 하는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투자하는 회사에 더 깊게 분석하고 꾸준히 관심을 두면서 그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9년 정도 해오면서 제 나이대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로서 저도 당연히 제가 투자하는 회사의 주가가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판단은 하죠. 그런 이유로 SWC라는 회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마켓 매니아가 끝나면서 70% 정도 하락을 하고 이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고 이 회사의 CEO를 욕하고 있을 때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이때쯤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40% 정도 상승하길래 이번엔 웬일로 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았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역시나 여지없이 다시 50% 하락하면서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럴 때 제 손실을 공개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나름의 원칙을 얘기해보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덜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스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를 먼저 찾는데 대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같은 회사에 저는 관심을 두지 않는데요. 이 회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제 투자 대비 10배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는 편이라 이런 식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회사들의 경우 그 정도의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 투자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두 번째 기준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투자하신다면 주식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을 때 한 번에 매수해버리는 실수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믿는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너도 나도 그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특히나 그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저는 바로 그때 그 회사에 대한 관심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첫 번째 두 가지의 기준을 통과한 회사를 찾았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시작한 뒤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바뀌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아마 지금 처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스텝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아직 모르는 엄청난 회사가 있나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남들이 핫하다고 하면 뒤늦게 투자한 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제 경험상 장기 투자의 가장 어려운 과정은 바로 이 마지막 투자를 시작한 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어떤 주식에 투자할 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4, 5년 미래를 보고 주가 하락이 와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본인이 매수한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본인의 판단력에 감탄하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이 회사의 CEO가 뭔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비난할 상대를 찾기 시작하죠. 펀더멘탈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크게 상승한다고 해서 본인의 판단이 맞아떨어진 건 아닙니다. 반대로 주가가 갑자기 하락한다고 해서 본인의 판단이 틀린 것도 아니죠. 다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SWC의 예를 들어보면 요즘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처음 투자할 때 가장 높이 평가한 항목이죠.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 투자할 때 가장 불안 요소였던 이 회사의 CEO 역시 투명하게 회사의 발전 사항을 공개하면서 저의 신뢰를 조금씩 쌓고 있죠. 그런 이유로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있어도 패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 회사의 주가가 언제 하락을 멈출지 혹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왜 계속 이 주가가 하락을 하는지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가면서 회사의 발전을 지켜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장기 투자자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다면 이 정도의 손실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30%의 손실을 넘어서 50%가 훌쩍 넘는 하락도 지금까지 여러 번 겪어왔는데요. 변동성의 끝판왕인 스트래티지에 투자할 때는 작년에 투자를 하자마자 50% 하락을 맞게 되는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수를 시작했고, 그 뒤로도 1년 동안 30%, 또다시 50% 하락을 경험하면서 계속 매수를 하다가 드디어 제 투자가 빛을 보고 나서 얼마 안 가 또다시 3, 4개월에 걸쳐서 50% 정도의 하락을 겪었죠. 이때는 스트래티지에 투자한 금액이 많이 커져서 이 4개월의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하나로 10억 원 정도 하락했는데요. SWC와 비슷하게 이 기간 동안 스트래티지의 펀더멘탈은 사실상 더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패닉셀링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다른 투자인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투자할 때도 50% 하락의 기간을 2번 정도 겪었죠. 아마 이 회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투자하고 있었다면 분명 이런 하락장들이 왔을 때 손해를 보며 매도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격 하락이 왔을 때 무작정 존버하는 것 또한 항상 맞는 방법은 아니죠. 본인이 투자한 원래의 이유인 펀더멘탈이 바뀌고 있고 회사가 무너져가면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작정 버티고 있는 건 미련한 선택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패닉셀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펀더멘탈의 변화가 패닉셀링의 기준이 되어야지 주가의 변화가 그 기준이 되면 언제나 실패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주식 4개와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종목들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소개하는 회사들 말고도 다른 회사들 분석 영상도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제 직장 일이 끝나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소식들을 깊게 팔로우하고 나면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회사들만 1년 내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펀더멘털이 바뀌면 금방 알아챌 수 있다는 자신이 있죠. 만약 이 SWC라는 회사 CEO가 갑자기 우리 회사는 이제 이더리움도 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레저리 컴퍼니가 되겠다 라는 헛소리를 하거나 이 회사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이 꾸준히 늘어나지 않았다면 혹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기술이 가짜라는 증거가 보이거나 이 회사의 플랜들이 3, 4년 딜레이가 된다는 신호들이 보이면 그때는 패닉셀링을 할 겁니다. 제가 원래 투자한 이유인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바뀐 거니까요. 주식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주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십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하락을 하기도 하고 상승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 움직임을 기반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그 회사의 경영진을 극찬하거나 비난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하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일러가 ATM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일반 투자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실제로 이 회사의 ATM 사용 내역을 보면 일반주에 ATM이 전혀 없던 시기에도 주가 하락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메타플래닛의 경우 2달 정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이먼 게러비치와 이 회사의 경영진의 능력을 극찬했지만 요즘 들어 한 달째 주가의 하락이 계속되자 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죠. 얼마나 그 비난들이 심했는지 회사 차원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아주 상식적인 발표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가격 움직임에 기반해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투자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본인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시간을 쏟거나 주가 하락의 움직임을 설명할 비난의 상대를 찾기보다는 여러분이 처음에 투자한 이유인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본인의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